이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진짜 축하드리고요.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이제는 모니터를 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링크를 보내줘서 그때 처음으로 보고 이런 숨겨진 재능을 그동안 감추고 있었다는 게 저하고 유리정원도 같이 작품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되게 놀라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랑 같이 오마주를 주연을 맡았던 이재용 배우가 심야를 유튜브에서 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보냈냐면 문근영 배우에게서 줄리엣 비노시가 느껴진다. 얘기를 저한테 카톡으로 해서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굉장히 좋게 봤다고 꼭 전달해 달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세 작품이 분명히 되게 다른 테마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대사가 없고 모든 배우들이 굉장히 배우의 얼굴과 몸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이런 연출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런 선택을 한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네, 우선 처음 준비했던 작품이 심연이었어요. 네, 심연 작품은 물속에서만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작품들도 다 같이 대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유였나요? 오히려 우리의 표정과 모음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를 더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해보자.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그게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이상하게도 이 영화는 대사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데 심지어 정평 배우님은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메이킹을 봤더니 대본을 읽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언어를 다 지웠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모든 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집중력 있고 되게 좋은 영화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정평 배우님은 그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뭘 읽으셨는지 되게 궁금했고 네. 어떠셨는지. 그 대본은 있는 대본인데요. 제가 잠깐 이렇게 공연했던 검사 역할 했던 대본입니다. 그래서 그 대본을 가지고 직접 이제 연기는 하고 이제 음악이 들어오면서 이제 대사는 지우고 그 뒤부터 이제 현상들이 일어날 때부터는 이제 대사 없이 쭉 가는. 그러면 우선 그리고 이 영화는 빛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연을 보면은 위에서 위에서 어쨌든 빛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마치 어떤 빛이 굉장히 절대적인 존재, 신처럼 느껴졌어요. 신 같은 존재이고 주인공이 빛을 계속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는데 빛이 외면을 해버리고 그러면서 그것과 무관하게 이제 자기의 어떤 상상 속에서 빛을 따라가고 달려가고 막 날아가기도 하고 새처럼 이런데 열망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는 빛을 쫓아가는데 빛은 사라지고 절망한 상태에서 나중에는 굉장히 빛이 들어오는데 그걸 찢어버린다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걸 찢어버리고 그냥 그걸 더 이상 갈망하지 않는 그러면서 결국 물거품이 돼버리는 그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대사로 전달되지 않는 어떤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는데 문근영 감독님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이런 빛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리고 또 특히 대본 작업을 할 때 혹시 촬영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누셨던 걸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심연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도 그렇고 빛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심연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어둡고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감정 속에 있었을 때 뭔가 희망 같은 빛 같은 존재 이렇게 잘들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희망이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같은 의미로 제가 그 활용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세워주지는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어떤 좌절감, 그리고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나의 숨을 인지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나의 어떤 삶을 인지하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온전히 서서 있으면 빛도 어둠도 사실은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좀 던져보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보는 의미로 빛을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는 좀 이 개인 주체를 괴롭히는 혹은 이 주체를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여러 개의 인격체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빡깜빡거리는 조명들은 이 개인의 어떤 자신감이나 혹은 어떤 불안감,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게 내게 맞나? 하는 어떤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의 감정들을 좀 표현을 했고, 그러다가 자꾸 그 좁혀오는 조명들은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는 외부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적 압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압박감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 뒤에 이 사람을 자꾸 비껴나가는 조명들은 뭔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근데 잡아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존재, 그리고 이 발을 묶어놓고 못 떠나나게 하는 것은 나의 미련 같은 혹은 한오락이라도 남은 어떤 정 같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주체의 인격성을 부여해가지고 계속 쉴 틈 없이 남자 주인공을 괴롭히게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배우로서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에선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하고자 해서 네, 그렇게 빛을 활용했고, 촬영을 하면서 하기 전에 매번 촬영 감독님과 아주 깊은 회의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조명 팀들이 매번 이렇게 다르게 오시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배우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심연을 보면 수중 촬영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사실 그 물론 나가가지고 또 연출도 하는 거잖아요. 본인 찍은 거를 또 확인도 하고. 근데 제가 정확히 세봤습니다. 수중 촬영을 할 때 사실 위험할 수도 있는데, 특히 저도 수영을 가도 절대 눈을 1초도 못 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한 테이크가 한 컷 25초 정도 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와, 문근영 배우가 참 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으로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굉장히 어떤 풍부한 표정이라든지 이런 게 물속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촬영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거 이런 부분들 어땠는지 수중 촬영하면서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수중 촬영이 저의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촬영을 하면서 전생의 인어 인어였으면 다행이고 저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사실 힘든지 모르고 촬영을 했고, 나중에서야 조금 카메라 감독님이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어쨌든 배우가 힘들다고 하고 좀 쉬어줘야 감독님도 나와서 좀 쉬시고 하실 텐데, 제가 그런 거 없이 계속 다음 장면 가시죠? 다음 장면 가시죠? 그러니까 감독님 못 쉬신 건 아닌가 하고 그게 좀 걱정이 됐고, 너무 재밌었어요 수중 촬영. 네. 그러면은 그
저는 25초를 제가 세면서 보면서 힘들었겠다 이랬는데 최장 시간이 얼마였어요? 그 안에서 한 테이크 숨을 참으면서. 숨을 참으면서요? 아마 그 25초 그게 제일 길긴 했을 텐데 이제 앞에 들어가서 빼고 공기방울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1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엄청나네요. 네. 아, 그 네. 시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루 안에 아주 단시간에 많은 장면들을 찍어야 해서 북한지. 그 시간들과 그 돈이 해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은 더 벌면 안 되니까. 네. 네,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해녀가 등장하는 네, 물은 영화에 뭐든지. SOS. 네.